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이버스 메시지를 수신하고 구조체의 채널 데이터를 각각 파싱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파싱까지 했으면 이제 송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값의 범위가 1000부터 2000 사이였고 중간 값은 1500이었습니다. 이 값의 범위는 나중에 제어할 때 좀 중요하게 사용될 개념이라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안전이랑 관련 있는 기능인 failsafe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이랑 관련된 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하는 내용은 반드시 꼭 구현을 해보시고 테스트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번 시간엔 FSI6 송신기의 failsafe 설정을 하는 방법이랑 설정을 한 후에 실제 failsafe가 발동이 되면 그걸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FC랑 수신기에 전원을 넣었는데 지금 수신기는 전원이 들어간 후에 아직 한 번도 송신기랑 연결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통신은 끊겨 있긴 하지만 failsafe가 발동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failsafe는 수신기에 전원이 들어간 후에 송신기랑 연결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 둘 간의 연결이 끊기면 그때 발동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송신기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제 연결이 된 상태고 아이버스 메시지가 FC로 보내지면서 값들이 출력이 되고 있죠. 이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지금 터미널에 출력되고 있는 이 값들은 채널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값들을 다 출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시간에는 각 채널들의 하위 12비트 조종기 조작량의 값들만 출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위 4비트를 포함해서 16비트를 전체 다 출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신기랑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상위 4비트의 값이 다 0이어서 이 값들이 지난 시간이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조작을 하면 또 값들이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송신기는 지금 failsafe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 송신기의 전원을 빼면 failsafe가 발동이 될 겁니다. 이제 송신기 전원을 뺐더니 그때 출력된 값들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부저의 소리로도 failsafe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조종기를 조작해도 값들이 안 변할 거고요. 다시 이 송신기 전원을 넣으면 이 둘 간에 연결이 되면서 failsafe가 해제되고 통신이 잘 될 겁니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했더니 이 값들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부저도 꺼졌고요. 이제 지금 상태에서 조작하면 당연히 이렇게 값들이 변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failsafe의 상태를 확인하고 failsafe가 발동되면 외부 출력 장치인 부저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코드 작성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ilsafe는 기계 고장 같은 걸로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동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예외 처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통신에서는 보통 또 통신이 끊겼을 때 사용되는 안전장치 의미로 사용이 되고 드론에서는 송수신기 연결이 끊기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통은 failsafe로 정지 비행을 한다거나 자동 착륙 같은 걸 하죠. 근데 이게 또 업체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플라이스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송수신기 연결이 끊기면 이 수신기에서 아이버스 프로토콜로 FC의 데이터를 보내줄 때 특정 비트의 값을 바꿔서 보내주는 방법으로 연결이 끊어졌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받아서 파싱까지 했으니까 그 비트의 값들을 확인해보면 연결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FSI6의 failsafe 기능을 사용하려면 송신기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6채널 각각을 다 failsafe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저희는 채널 6번만 활성화할 겁니다. PWM이나 PPM을 사용할 때는 failsafe 동작이 완전히 달라서 제 수업에서는 따라할 수는 없고요. 제 수업에서는 아이버스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신기 전원을 켜시고요. OK 키를 길게 눌러서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시스템 셋업을 선택하시고요. 밑으로 좀 내리시면 RX 셋업이란 메뉴가 있는데 OK에서 선택하시고 또 밑으로 내리시면 failsafe란 메뉴가 있습니다. 역시 OK에서 들어오시면 지금 저는 채널 6번이 미리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마이너스 100%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5%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채널 6번을 선택하시고 OK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상태에서 업다운 키를 누르시면 온오프를 바꿀 수 있게 돼요. 5% 되어 있는 걸 ON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 채널 6번은 이 스위치 C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스위치 C를 조작하시면 이 게이지가 바뀌어요. 맨 위로 올린 상태로 OK 하면 이제 뒤로 돌아오는데 지금처럼 마이너스 100%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스위치를 중단으로 둔 상태에서 OK 하시면 이렇게 0%로 들어올 거고요. 다시 스위치를 하단으로 내린 상태에서 OK 하시면 플러스 100%로 바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맨 위로 올리신 후에 OK에서 마이너스 100%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지금은 설정을 변경만 한 거고 아직 저장을 한 건 아닙니다. 저장을 하려면 캔슬 키를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고주파음이 한번 들리고 뒤로 돌아오는데 다시 OK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마이너스 100%로 표시가 돼 있으면 설정이 잘 된 겁니다. 설정이 됐으면 우선 조종기 전원을 끄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일세이프를 온 시켰고 그리고 퍼센티지를 마이너스 100%로 해놨는데, 우선 조종기의 조작량 범위가 1000부터 2000 사이죠. 그리고 페일세이프 설정이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 사이의 값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가 조종기 값으로는 1000이 되는 거고 플러스 100%가 200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0%는 1500이 되겠죠. 제가 지금 채널 6번 설정을 마이너스 100%로 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페일세이프가 발동이 되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먼저 6번 채널의 상위 4비트의 값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하위 12비트의 값이, 조작량의 값이 마이너스 100%인 1000으로 같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드론 조종을 하면서 채널 6번 스위치 C를 조작해서 값을 1500으로 바꿨다고 했을 때, 그때 조종기 통신이 끊겨서 페일세이프가 발동이 되면 상위 4비트의 값도 바뀌고 하위 12비트의 값이 1500에서 지금 설정한 마이너스 100%인 1000으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소스 코드까지 다 작성한 후에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페일세이프가 발동이 되면 설정한 채널의 값이 그 퍼센티지대로 같이 바뀐다는 말이고요. 이건 PWM이나 PPM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퍼센트의 값이 엄청 중요한데, 저희는 iBus를 쓸 거라서 상위 4비트의 값이 중요한 거고 이 퍼센티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수업에서는 이 퍼센트 값을 이용해서 뭔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페일세이프가 발동되면 FC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PWM이나 PPM을 사용한 경우에는 FC에서 그 상황을 알기가 조금 어렵고요. 하려면 별도의 채널을 하나 전용으로 할당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럼 그 채널은 페일세이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iBus처럼 그 한 채널에 상위 4비트가 상태 정보, 그리고 하위 12비트가 조종기 정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한 채널을 통으로 페일세이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퍼센티지 그 설정한 대로 PWM이랑 PPM 값이 바뀌고요. 스로틀을 50%로 유지해라 같은 단순한 동작만 가능합니다. 물론 FC에서 연결이 끊겼는지를 알 수 있으면 소스 코드를 구현하면 복잡한 동작들도 다 구현할 수 있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하나를 페일세이프 전용으로 사용해야 돼서 iBus를 사용할 때보다 이 PWM이나 PPM을 사용할 경우에는 뭔가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iBu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페일세이프가 발동되면 FC에서 확인하기가 쉽고요. 별도의 채널을 따로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FC에서 바로 상태 확인이 되니까 단순한 동작은 당연히 가능하고 정지 비행이나 자동 착륙 같은 것도 코드로 구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는 그것까지는 다루진 못하고 아까처럼 단순하게 부저를 울리는 걸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다다음 챕터 때 모터 동작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페일세이프가 발동이 되면 모터를 강제로 꺼버리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기체가 추락할 테니까 실내에서 테스트 비행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좀 안전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개발이 끝나고 실외에서 비행을 할 때 그때 그냥 추락하면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한데, 근데 사람 없는 공터에서 비행을 하면은 그때 그냥 추락을 하면 그래도 드론 망가지는 거 외에는 큰 사고가 날 일이 없을 테니까 좀 덜 위험하겠죠. 정지 비행을 하거나 서서히 착륙하는 걸 하려면 고도 센서랑 GPS를 이용해서 제어를 해야 될 텐데, 우선 GPS랑 고도 센서 데이터 받아오는 거는 챕터 2, 챕터 3 때 다 하긴 했었으니까 구현은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제어 코드만 작성하면 되니까.
이제 failsafe가 발동되면 iBus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출력된 모든 값들은 하위 12비트의 조작량 데이터랑 거기에 상위 4비트의 상태 데이터를 합쳐서 16비트 데이터를 다 출력한 값들이고요. 이 왼쪽 데이터는 조종기랑 수신기 연결이 돼 있을 때 채널 1번부터 6번까지 값들을 출력한 거고, failsafe가 발동하기 전이죠. 이 상태에서 채널 4, 5, 6의 데이터를 봤더니 1499, 1000, 1000 이런 값이고, 이건 비트 구조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봤더니 상위 4비트의 값들은 다 0 이런 값이네요. 그리고 채널 1, 2, 3도 지금 1500, 1500, 1002 이런 값이 있는데, 이것도 상위 4비트의 값들을 보면 다 0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송신기의 전원을 껐습니다. 우선 이 송신기의 failsafe 설정은 채널 6번만 마이너스 100%로 설정한 상태고요. 이때 데이터를 봤더니 채널 1, 2, 3의 값은 failsafe가 발동하기 전이랑 같은 값인데 채널 4, 5, 6의 값이 변했습니다. 이 변한 값들의 비트 구조를 봤더니 역시 하위 12비트의 값들은 failsafe가 발동하기 전이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상위 4비트의 값이 변했어요. failsafe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위 4비트의 값이 다 0이었는데 failsafe가 발동했더니 이 상위 4비트의 값들은 변했죠. 하위 12비트는 안 변했는데, 또 그 중에서 채널 6번을 보시면 상위 4비트의 값이 0000이었던 게 0010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비트 중에 정확히 어떤 비트가 failsafe를 나타내는 건지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채널 6번만 failsafe를 활성화시켰는데 좀 약간 이상한 거는 채널 4번이랑 채널 5번의 값도 같이 변했습니다. 이것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글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iBus의 failsafe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채널 6번을 설정했으니까 채널 6번의 상위 4비트 값이 failsafe 발동 전에는 0000이었던 게 발동 후에는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위 4비트의 값들을 확인하면 연결이 끊어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코드 작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는 6번 채널만 마이너스 100%로 failsafe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6번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사용한다면 failsafe 발동했을 때 상위 4비트의 값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어쨌든 상위 4비트의 값이 변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failsafe 설정을 6번 채널이랑 다른 채널을 같이 ON 시켜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failsafe가 발동을 해도 모든 채널의 상위 4비트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failsafe가 발동하기 전에 상위 4비트 값이 0000이었던 게 failsafe가 발동해도 상위 4비트 값이 그냥 그대로 0000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통신이 끊긴 걸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iBus로 failsafe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 수업이랑 똑같이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매뉴얼이 없어서 이제 저는 실험으로만 확인을 한 거라 상위 4비트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다르게 설정하면 절대 안 되고, failsafe 확인이 안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failsafe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설명드리면서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failsafe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드론 개발이 다 끝나서 비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바닥에 드론을 놓고 배터리 전원을 넣겠죠. 그리고 이륙하기 위해서 스로틀을 조금 높였습니다. 자, 스로틀은 채널 3번을 사용할 거니까 1000에서 1285로 조금 높인 상태가 된 거죠. 이때 드론이 막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선가 연결이 끊어졌어요. 이 송신기 수신기 연결이 끊어졌는데, 이때 failsafe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이게 failsafe를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연결이 끊기면 데이터가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연결이 끊기기 직전에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와요. 송신기랑 수신기 연결이 끊어졌는데도 수신기는 FC로 계속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그 값이 마지막 연결 끊기기 전에 그 데이터를 계속 보내준다는 소리입니다. FC에서는 연결이 끊겼는지 알 수가 없고요. 데이터는 계속 1285 이 값이 들어오니까 조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상승만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차라리 아예 데이터가 안 들어와 버리면
얼마 동안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통신이 끊겼다고 판단해서 어떤 뭐 페일세이프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그것도 아니죠. 통신은 끊겼는데 데이터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FC는 통신이 끊겼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상승만 하는 거예요. 조종도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페일세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조종기랑 수신기 통신이 끊기면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값이 바뀌게 되고, 그걸 확인하면 연결이 끊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부저를 울리면서 모터를 끈다든지 이런 걸 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나중에 개발 다 끝나고 비행할 때는 꼭 사람 없는 뻥 뚫린 공간에서 비행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페일세이프를 확인하려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페일세이프가 발동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페일세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통신이 끊겼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실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통신 연결 상태를 확인해보고, 통신이 끊겼을 때 부저를 울리면서 상태를 외부로 나타내주는 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4-3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엔 폴더 이름을 4-4 iBus failsafe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 또 이거 두 개 삭제하시고요. 됐으면 큐브 아이디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열려있는 프로젝트들 다 닫아주시고요. 임포트 하셔서 좀 전에 복사한 이 4-4 폴더 선택해 주시고 됐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큐브MX로 뭐 설정할 건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리시면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코드가 이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는 iBus 메시지를 수신받아서 파싱을 하고 그리고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그 결과들을 확인해 왔습니다. 먼저 iBus 파싱 함수의 내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F3 눌러서 정의로 가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 파싱 함수 내부에서 각 채널의 하위 12비트의 값들만 이런 식으로 파싱해서 저장을 해놨죠. 근데 이번에는 상위 4비트의 값을 같이 확인해 봐야 되니까 우선은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주석으로 좀 막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막으시면 되고 모든 채널을 다 이렇게 막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16비트의 값이 각각 구조체 멤버 변수에 다 저장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채널을 다 이렇게 해놓고 failsafe가 발동되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선 이 값들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은 지난 시간처럼 이 메인에서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할 거고 텍스트로 확인할 거라서 저는 딜레이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100 마이크로색으로 딜레이를 주고 됐으면 빌드 하겠습니다. 네, 창 뜨면 OK 하시고요. 네, 다운로드 완료됐고 네, 지금은 송신기 전원이 꺼져 있어서 데이터가 안 들어오고 있고 전원을 켜면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전원을 켰더니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스틱을 조작을 하면 채널 1, 2, 3, 4의 값이 또 바뀌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위 12비트의 값들만 출력을 했었는데 지금 출력되고 있는 이 값들은 상위 4비트의 값을 포함한 16비트 전체 데이터가 다 출력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송신기의 채널 6번의 failsafe를 마이너스 100%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널 6번이 지금 스위치 C니까 지금은 1000이란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 중단으로 내리면 1500으로 바뀌고요. 하단으로 내리면 2000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 송신기 전원을 꺼 보겠습니다. 전원을 껐더니 지금 값들이 바뀌었는데 우선 채널 4번이랑 5번은 저희가 할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채널 6번의 값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에서 9192로 바뀌었는데 각각 값들의 비트 구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failsafe가 발동하기 전의 값이 2000이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진수 2000이란 값의 바이너리 구조를 봤더니 상위 4비트는 0000이었고 그리고
하위 12비트의 값이 이런 값들이죠. 근데 failsafe가 발동하고 난 후에 값이 9192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9192라는 이 숫자의 바이너리 구조를 봤더니 우선 상위 4비트가 0000이었던 게 0010으로 바뀌었죠. 저희는 failsafe가 발동했는지를 확인할 때 이 상위 4비트만 검사할 거예요. 상위 4비트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위 12비트도 좀 확인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2000이란 값이었을 때 이런 구조였는데 9192라는 값의 하위 12비트의 값들을 봤더니 값이 좀 바뀌었죠. 0111-1101이었던 게 0011-1110 그리고 이 부분도 바뀌었네요. 100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번에는 바이너리를 10진수로 확인해 봤는데 0011 여기 그리고 1110 1000이죠. 1110 1000 이 이진수의 값이 10진수로 몇이었는지 확인해 봤더니 1000이란 값이었습니다. 자, 하위 12비트의 값이 2000에서 또 1000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 송신기의 failsafe 6번의 그 퍼센티지 값을 마이너스 100%로 바꿨기 때문에 failsafe가 발동했을 때 하위 12비트의 값이 1000으로 바뀐 겁니다. 마이너스 100%면 1000이고 플러스 100%면 2000이라 그랬죠. 그래서 failsafe가 발동되면 상위 4비트는 우선 이렇게 바뀌는데 하위 12비트도 설정한 퍼센티지 값대로 바뀐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하위 12비트는 failsafe가 발동돼도 쓰지 않을 거예요. 이제 failsafe가 발동되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해 봤고, 그리고 지난번에 iBus 구조체 멤버 변수 중에 failsafe를 나타낼 변수도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 멤버 변수에 6번 채널의 상위 4비트의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iBus 파싱 함수로 돌아오셔서 우선 이 부분 주석으로 막은 부분을 다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이제 각각 채널 정보는 하위 12비트만 사용할 거고, 그리고 iBus 구조체 멤버 변수 중에 failsafe라는 멤버 변수에 6번 채널의 상위 4비트의 값을 저장할 건데, 우선 6번 채널의 상위 바이트가 저장된 데이터가 이 데이터 인덱스로는 13이라는 이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 변수에 상위 4비트만 사용할 거니까 우로 4비트를 시프트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 failsafe라는 변수에는 failsafe가 발동하기 전에는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failsafe가 발동되면 0이 아닌 다른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failsafe 변수에 든 값을 이용해서 이 변수에 든 값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failsafe인지 아닌지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failsafe가 활성화됐는지를 검사한다는 의미로 iBus 그리고 isActive failsaf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받아올 거고, failsafe 상태에 따라서 0 또는 1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받아오면 될 거고, 그리고 리턴형은 unsigned 캐릭터로 하면 되겠죠. 이 함수는 0 또는 1을 리턴해 줄 건데, 먼저 리턴 이렇게 하시고요. 언제 0을 리턴해 주고 언제 1을 리턴해 주냐면 failsafe에 든 값이 0일 때, 그때는 failsafe가 발동하지 않았을 때죠. 그때 0을 리턴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든 값이 0이 아니라면 failsafe가 발동된 거니까 그때 1을 리턴해 주면 될 겁니다.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iBus 멤버 변수 중에 이 failsafe에 든 값이 0과 같지 않으면 이제 1이 될 거고, 이 결과는 1이 되고, 0과 같지 않았을 때가 failsafe가 발동된 거죠. 그때 1이 리턴 되니까 이 함수의 결과가 1일 때는 failsafe가 발동이 된 거고 0일 때는 발동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failsafe의 상태를 알아내는 코드가 다 작성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또 헤더 파일에 정의해야겠죠. 자, 이 부분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서 F3 눌러서 헤더 파일 여신 다음에 여기에 프로토타입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failsafe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이름 복사하시고요. main.c에서 이제 파싱이 끝난 후에 i버스의 상태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이 함수 밑에서 if 하시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매개 변수가 이 구조체의 주소니까 이 부분 복사하시고, 이렇게 하신 후에 자, 이 함수의 결과가 1이라면 failsafe가 발동이 된 상태인 거죠. 이때 이 안에서 한번 부저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lse 안에서는 부저를 끄면 될 거고요. 네, 부저를 출력한 건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위로 조금 올리시면 이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이 FC 보드에 전원이 들어가면 처음에 PWM을 활성화시키고 멜로디가 한번 들리고, 그리고 PWM 출력을 끄는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PWM 출력을 키면 바로 부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출력을 끄면 부저 소리가 꺼지고요. 그래서 부저를 켤 때는 이 부분을 enable 채널 이 부분 복사하시고요. 그걸 if문 안에서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부저를 끄려면 disable 해주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코드를 저기 else문 안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모든 코드 작업이 다 끝난 거니까 다운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0을 누르겠습니다. 다운 다 됐고 실행을 하시고요. 먼저 FC랑 수신기 전원을 뺐다가 다시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 터미널 커넥트를 하면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온 상태죠. 이 수신기는 전원이 들어간 후로 아직 한 번도 송신기랑 연결이 안 된 상태죠. 지금 상태에서 송신기 전원을 키면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아까 스위치를 밑으로 내려놨었네요. 자, 연결이 됐더니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데이터들은 하위 12비트의 데이터들만 출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failsafe가 발동돼도 지금 이 값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코드들을 생각해 보시면 파싱까지 했고, 파싱한 후에 그 failsafe 정보가 이 구조체의 failsafe 멤버 변수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0이라면 이제 failsafe가 발동 안 한 거니까 이 else로 들어올 거고, 그때는 부저를 끄는 거고, 1이라면 failsafe가 발동이 된 거니까 그때 부저를 키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송신기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껐더니 지금 이 FC에서 부저 소리는 들리는데 이 값들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하위 12비트의 값들만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4비트가 failsafe의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 그 값은 여기에 출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상태에서 이 송신기 전원을 키면 다시 연결이 되면서 failsafe가 해제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켰더니 failsafe가 해제되면서 부저가 꺼졌죠. 그리고 조종이 될 거고, 그리고 스위치 C 이 채널 6번의 값을 제가 2000으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전원을 끄면 역시 failsafe가 발동되면서 부저가 울리는데 채널 6번의 값이 마이너스 100%인 1000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값은 failsafe가 발동된 후에는 이 값은 쓰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건 다 드렸고, 이 iBus 구조체의 failsafe라는 멤버 변수에 든 값으로 송신기랑 수신기 연결이 끊겼는지를 FC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결이 끊기면 간단하게 부저만 울리게 해놨고, 나중에는 모터까지 강제로 꺼버리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FC가 언제 그 failsafe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은 안전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서 반드시 구현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 기능이 없어도 비행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통신이 끊겼을 때 사고가 좀 크게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한 거는 그 사고를 좀 예방하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번 챕터 4에서는 iBus 데이터를 수신하고 체크섬 검사하고 구조체 파싱을 하고 마지막으로 failsafe 검사까지 했는데,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수행되는데 한 7.5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렸고요. 이 중에 데이터 수신하는 부분은 지난 이 챕터 3 때랑 마찬가지로 수신 인터럽트 안에서 처리해서
그 부분은 시간 계산에선 제외했습니다. 계산해봤자 수 마이크로색 이내로 처리될 거라서 무시해도 될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챕터 2, 3, 4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 해서 한 200 마이크로색이 조금 안 걸렸고, 전체 1kHz로 동작하기 위해서 아직도 800 마이크로색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통신 부분을 제외하면 단순 연산만 하는 거는 실수 형태의 연산이 아니라면, 그리고 더블 형태의 연산이 아니라면 별로 시간이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이 챕터 2에서 했던 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는데, 그 이유가 SPI로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 인터럽트가 아닌 폴링 방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데이터가 다 받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코드를 짰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고,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일이 없을 거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구현을 다 해도 충분히 1kHz 안에 동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챕터 4의 모든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데이터 수신하고 파싱하고 체크썸 검사한 후에 failsafe까지 확인을 해봤죠. 이제 드론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구현이 됐어요. 지금까지 진행한 게 비행 제어 시스템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 부분이고, 지금까지 한 게 없으면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면서도 필수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따라 하신 분들이라면 제 강의 방식이랑 코드 짜는 방식이 어떤지 좀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코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설명드리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하는 거지, 효율을 따지면서 이제 효율을 좋게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코드를 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설명이 좀 복잡해져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 코딩 스킬도 많이 늘 겁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덜 쓰고 또 더 빠르게 수행되는 코드를 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직접 짜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챕터 5의 시작인데, 챕터 5는 사실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기체 세팅을 하게 될 텐데, 모터 납땜을 어디다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볼트는 어디다가 고정해야 되고, 기체 조립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챕터 5부터 드디어 드론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따라 하시면서 배터리 전압 체크를 좀 자주 해주세요. 아직 배터리 체크하는 기능을 안 넣어놔서 직접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3셀 배터리 기준으로 10V 정도 되면,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배터리 전압이 갑자기 팍팍팍 줄기 때문에 바로 충전해 주시는 게 좋고, 잘못되면 배터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강의 영상 찍다가 배터리 하나를 못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배터리 체크 자주 해주시고 제때 충전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